민주당 전당대회는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연임으로 이제 경쟁 주자가 안 보인다. 따라서 흥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회계사님 보시기에는 이 대표와 맞설 대항마들이 좀 속속 나올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선은 흥행 요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있어서 조금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흑색사군자는 하지 말자, 마타도 하지 말아라 했는데 마타도도 하면서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을 유발하는 그러니까요. 요소가 있어야 될 텐데 굳이 분류하자면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의장이 됐고 남아있는 이인영 의원께서는 이제 불출마로 가닥을 잡은 상황이라면 남아있는 분들은 지금 이제 정말 뭔가 지지세를 업고서 경쟁마가 될 수 있는 분 없을 것 같아요. 보이지 않나요? 김두관 의원이 조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좀 김두관 의원도 좀 약하지 않나 여러 가지로 지난 21대 때의 활동과 더불어서 네. 여러 가지 흥행 요소가 조금 약하지 않나 이렇게 본다라면 민주당으로서는 흥행 요소가 없다. 없다. 예, 그러면 이제 전당대회 같은 큰 행사 전후에 있는 이 이른바 지지율 상승 효과, 컨벤션 효과도 있을 가능성은 없다. 그렇죠. 예. 뭔가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을 유발할 그런 게 있어야 될 텐데 더군다나 법원에서 네. 그와 같은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요. 예, 10월경에 네. 지금 4가지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어져 있는데 선거법 관련 네.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뭐 1심 이런 선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 대표 관련한 여러 재판 중에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1심 선고가 종결되는 게 이게 처음이라면서요. 10월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알기로도 더군다나 이제 선거 관련 판결들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대단히 늦어졌고요. 뭐 벌써 6, 7개월 전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언급했었던 것 같은데 정말 뜻밖의 인물들이 나와서 재판정에서 정말 쇼를 했었어요. 네. 저 민변 회장으로 제가 김영태 변호사라고 이분 좀 개인적으로 좀 존경하던 분이거든요. 네. 그런 분이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에 나와서 조금 비유를 하자면 정말 우통먹고 뒤집어졌거든요. 이건 비유입니다. 회장하지 않으셨나요? 그러셨죠. 회장하시거나 그러셨죠. 강하게 네. 항의하시고. 그때 그 재판에서 그와 같은 의도는 뻔했죠. 재판 기일을 조금이라도 늘리고 싶은. 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선거법 관련 그 선고는 대단히 빨리빨리 하도록 한다. 이런 방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3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하는 거니까 네. 정말 뭐 국민들로서는 황당한데 이렇게 된 원인에는 뭐 민주당의 전략이 성공했다. 지연 전략. 그렇죠. 여당이 뭐 말하는. 변호사들 수시로 제가 알기로 바꾼다든가 뭐 기피 신청한다든가 이런 식의 것들 여러 가지 꼼수들을 동원해서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과연 이 법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을까? 그렇게 좀 의구심을 갖기에는 다들 너무 빼박 사건이지 않습니까? 빼박이다? 예. 어허. 그러니까 한번 간단히 여러분들이 까먹을 수 있으니까 한번 되새겨 보자면 지금 앞서 언급한 대로 이게 지금 3년 전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예.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을 몰랐다. 몰랐다. 네. 이거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처음에는 몰랐다 하다가 에이 아는데 표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계속 이제 표현을 달리했었고 또 하나는 같은 해 10월입니다. 이건 정말 그렇게 되면 이제 10월에 선고를 한다라면 딱 3년이 돼버리는 거네요. 어허. 경기도 국정감사 그렇네요. 국정감사 저 이거 그때 같이 모니터링도 하고 많이 실제 자료들을 뭐 정의당 심상정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많이 보냈던 사안인데 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뭐라고 했냐면 국토부 압력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 기억하실 겁니다. 시청자 맞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아주 강하게 주장했고 뭐 여러 가지 본인들이 증거라고 막 들이밀기도 했었는데 이건 역시 제가 알기로는 뭐 빼박 허위로 드러난 것이죠. 아하. 그럼 선고는 회계사님이 예상하시기에는 빼박 선고가 나올 것이다. 저는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크다. 이것은 뭐 이재명 대표가 기소 내용을 피하기가 힘들 거다. 제가 알기로 뭐 2가지 사안 다 뭐 성남시장 인수 자문위원으로도 제가 들어갔었고 관련 자료들을 다 봤었던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잘 아시니까요. 예. 뭐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처장하고는 뭐 같이 사진도 찍고 뭐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호주로 같이 여행도 가고. 네. 예, 그리고 이제 관련된
그 국토부 압력과 관련된 문서들도 공문서들도 다 나왔었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참 이게 그 1심 선고가 10월쯤 나오면 그때 우리가 예상키로는 이재명 당대표일 가능성이 큰데 예. 민주당은 이걸로 좀 흔들릴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면 그냥 어대명 뭐 이재명 대표 1급 체제 그대로 쭉 갈까요? 안 흔들릴 거다. 네. 안 흔들릴 거다. 그- 보면은 이 이인영 의원이 그리고 김두관 의원이 출마를 주저하는데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나갔다가 뭐 지지율 뭐 예를 들어 10몇 프로, 20몇 프로 이걸로 창피함도 겪을 뿐더러 그런 이제 표 차이뿐만 아니라 이제 뭐 비슷한 민주당 내측 당 내측 인사의 발언은 뭐 그런 게 있었죠. 개딸들의 공격들. 공격. 네. 출마함으로써.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제 생각은 뭐 자업자득인 거죠. 민주당이 자업자득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민주당이 이렇게 극단적 소수의 의견에 한 번, 두 번, 세 번 그때그때마다의 편의를 위해서 끌려가다 보니까 네.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어떤 민주적인 정당의 행태라고 볼 수 없는 모습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모습들을 국민의힘도 보고 느끼고 뭐랄까요 반면교사로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그렇군요. 그 조금 뭐 재밌다고 해야 될까요? 관련 기사가 하나 더 있었는데 이 대표가 워낙 재판이 많아서 변호사비 등으로 사정이 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나 예. 봐요. 예. 이 얘기를 들은 이제 그 강성 지지층에서 김혜경 여사가 2018년 출간했던 예. 요리책을 열심히 산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 돌연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 5년, 4년, 6년 만에 들었네요. 예. 이 현상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셨어요? 네, 한번 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 이것을 제기한 지금 유튜버인가 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유튜버들이 이제 이러하게 소송이 많이 걸려 있고 있으니까. 변호사비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다고 보기엔 2023년 말 22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재산 신고를 해야 되는데 공직자 재산 뭐 신고. 이재명 의원의 재산이 그렇게 딱히 줄어들지도 않았었고 네. 뭘 보고 한 건지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 과연 참 웃긴 게 왜 그래야 되는지 그건 이제 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뭐 이제 변호사비를 직접 그 전달하기에는 네. 여러 가지 뭐 선거법이라든가 뭐 네. 기부금 분법 이런 것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분들 나름대로는 머리를 써서 이제 책을 사자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한 건데 네. 우습죠. 우스운 기사였나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자꾸 계속 똑같은 말씀이 그만큼 뭐 좋게 봐주실 분은 좋게 봐주시고 또 데미지 김경률 정말 속병이 심하구나 이렇게 봐주셔도 좋은데 네. 참 국민들의 시각이 맞다. 그리고 이 말씀 뭐냐면 이걸 그냥 그대로 느끼십시오. 이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국민들이. 네. 예.